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 넥스트 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. 뭐 세력이 작업을 뭐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, 네, 이게 의미는 없죠. 근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전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에 대한 것과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대응은 좀 필요하다.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기간과 외인, 매수, 매도, 기간이도 외인도 개인, 개인이 조금 최근에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좀 반복적인, 그러니까 이러한 수급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이런 게. 그러니까 기간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 외인이 매수해야 된다 좋은 게 아닙니다. 개인도 매수를 해줘야 되고 외인이 또 매수해줘야 되고 기간도 매수해줘야 되는 그런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. 근데 대부분 뭐 외인이 들어와야지만 좋다. 그죠?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. 개인이 들어와도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건.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의 흐름을 좀 보십시오. 대차장고가 이 정도구나. 그리고 공매도. 자,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 이제 뭐 넥스사이언스 하면 이제 뭐 HLB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높은 자리에서 자, 공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. 네, 참,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려보면, 공매도는 세력이 다 압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아무리 높아도요,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왜?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리고 서로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낮은 자리다라고 해서 공매도가 안 들어온다.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낮은 자리다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게 무조건. 그러니까 세력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공매도 쉽게 들어온다?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자, 높은 자리에서는 공매도가 들어오고 낮은 자리에서는 안 들어온다? 절대 아닙니다. 낮은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급락자리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공매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공매도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그런 내용만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론은 그런데 이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. 신용잔고를 보시면 과거의 모습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구나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간에 벌써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보세요. 이 과거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갈 자리가 많아요. 아직까지도. 그렇죠? 뭐 최고점인 5만 원. 이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사기꾼이고요.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제가 뭐 이 작업하는 뭐 세력이다라고 하면 모를까? 아무것도 모르죠. 이건 알 수가 없어요. 어디까지 갈지는.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갔었다라는 것이고, 그래 지금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, 월봉상의 윗꼬리가 상당히 많은 자리예요. 그러면 여기는 일단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락이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, 뭐 10%, 20% 이러한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20%든 30%든 조정이 나오고 나서도 한 파동이 나오면 이 똑같은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수 매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?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상승했었던 흐름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만큼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더 큰 거래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또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여기 이런 상승에서 거래량, 특히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걸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쉽진 않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.
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 종목이나 또는 다른 종목이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넥스트사이언스로 와서 매수를 해줄까? 과연 나 같으면은 내가 1,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이상 여기다 투자할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왜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냐면 세력에 대한 돈으로 무조건 올리진 않을 거예요.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세력들이 계속 올려주고 개인의 물량들을 다 받아주면서 끝까지 올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못 올라간다, 올라간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지금 위에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움은 분명히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현재 위치, 자, 음봉이 이렇게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그래요.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자,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지금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준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자, 이런 밑꼬리가 생기는 위치, 밑꼬리가 생긴 건 뭐죠? 음봉으로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? 빠지고 바로 들어 올리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자, 이런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 없어요. 끝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빠지고 밑에까지 나와야지만 끝났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상황이죠. 그런데 지금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. 이 정도로 빠져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. 왜?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서 더 빠진다? 그건 손실이 커질 텐데 라는 근데 이익중, 그러니까 수익중이신 분들께서는 상관이 없죠. 근데 상관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부분 익절이라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이 이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하락이 이 종목의 상승이 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자,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시면 상당히 강한 저도 뭐 여기에 이런 흐름에 있을 때는 야, 이게 이렇게 갈까? 이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? 이게 가고 나서 간다라는 거지 이런 흐름에서 만약에 이렇게 꺾인다. 이거 끝나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.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를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.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. 그것도 전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는데 이걸 어디서 끝난다. 또 어디까지 간다라고 알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이제 월봉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하락 상승이 그대로 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. 보시면 여기와 같이.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상승과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내 계좌의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지 손절을 빨리 해야 될지 뭐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럼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자 제가 대충 그냥 찍어볼게요.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. 실력이 아니고 대충 찍어보면 월봉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좀 볼게요. 지금 월봉 차트에서 흐름을 보시면 35,000원 제가 좀 특징 보이는 자리를 좀 볼게요. 28,600원 지금 위치 비슷하고요. 자 여기 중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. 지금 32,000원이네요. 31,000원, 32,000원. 이 위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과거에 상승을 시켜줬을 때 그 위치에서 치고 올리는 것과 지지받는 모습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대충 봤을 때 32,000원대, 31,000원과 32,000원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, 돌파하냐, 저항받고 빠지느냐, 저항받고 빠지는 모습에서도 깊게 이렇게 빠지느냐, 횡보하느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
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